손흥민 득점에도 태국 못 잡은 이유, 월드컵 예선 플레이 분석. 2023 아시아축구연맹 AFC 아시안컵 우승 불발 이후 황선홍, 임시사령탑, 체제로 재정비에 나선 축구 국가대표팀이 복병, 태국의 승점 1을 따는데 그치며 불안하게 출발했다. 황선홍 올림픽 대표팀 감독이 지휘한 축구대표팀은 21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태국과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C조 3차전에서 태국과 1에서 1로 비겼다. 대표팀은 2월 7일 카타르에서 열린 요르단과의 아시안컵 준결승전 0에서 2 패배에 이어 A매치 2경기 연속 무승에 그쳤다. 아시안컵 이후 불거진 내분 사태 등으로 어수선한 대표팀을 수습해야 하는 중책을 맡은 황선홍 감독은 이번 A매치를 앞두고 새로운 얼굴을 여러 불러들였고, 이날 선발 명단에 처음 태극마크를 단 주민규를 포함해 변화를 알렸다. 2021년과 2023년 K리그 1득점왕에 오르고도 대표팀에 선발되지 못하다가 성인 대표팀에 처음으로 태극마크를 단 주민규는 역대 최고령 A매치 데뷔전 기록 33세 343일을 세웠다. 손흥민, 토트넘, 과 이재성, 마인츠, 정우영, 슈투트가르트, 이 뒤를 바쳤고, 허리에선 백승호, 버밍엄과 황인범, 즈베즈다, 이 호흡을 맞췄다. 수비진은 김진수, 전북, 김민재, 민엔, 김영권, 설령으로 구성됐고, 골문은 조현우, 이상 울산, 가 지켰다. 주민규를 빼면 면면이 크게 바뀌지는 않은 한국의 정예 멤버가 나섰으나 일본인 이시이 마사타다 감독이 이끄는 태국은 만만치 않았다. 일본 제1리그에서 활동할 때 AFC 챔피언스 리그에서 한국팀을 잡은 경력이 있는 이시이 감독의 태국은 초반부터 왕성한 활동량으로 라인 간격을 촘촘히 지키며 조직적으로 한국의 공격에 맞섰다. 반면 우리 선수들은 패스가 끊기거나 볼을 빼앗기는 상황이 잦았다. 특히 경기 시작 9분 만에 수비진 패스 실수 탓에 상대 공격수 수파차이 차이디드에게 결정적인 기회를 내주면서 고전을 자초했다. 조현우의 슈퍼세이브가 아니었다면 일찌감치 실점을 떠안고 더 어려운 경기를 할 뻔했다. 손흥민이 전반 42분 이재성이 왼쪽에서 넘긴 컷백을 왼발 논스톱 슈팅으로 마무리해 선제골을 뽑아내며 리드를 잡고 답답한 흐름이 해소되나 했지만 후반전 초반부터 수비가 흔들리다가 결국 동점골을 허용했다. 후반 16분 태국 룩 사미켈 손의 크로스를 문전으로 침투한 수파낫 무의 안타가 마무리했는데 앞선 스로인 장면부터 불안했던 수비가 빌미가 됐다. 지난해 11월 열린 2차 예선 1, 2차전에서 싱가포르 5에서 0, 중국 3에서 0의 무실점 대승을 거뒀던 한국은 이번 예선 첫 실점을 기록했다. 이후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 조규성, 미트윌란 등 교체 카드를 연이어 사용하며 파상 공세를 이어갔지만 대표팀은 결정력 부족만 드러내며 26일 4차전 태국 원정으로 향하게 됐다. AFC 경기 기록에 따르면 이날 한국은 유효 슈팅 8개를 포함해 25개의 슈팅을 날렸고 태국은 6개의 슈팅과 2개의 유효 슈팅을 기록하며 같은 한 골을 넣었다. 아쉬운 과정과 결과 속에서 늦가기 태극전사 주민규가 선발로 치른 A매치 데뷔전에서 경쟁력을 보인 건 그나마 수확으로 꼽을 만했다. 전반 20분 황인범의 중거리 슛을 태국 골키퍼가 쳐내며온 결정적 기회를 살리진 못했으나 탄탄한 체구를 바탕으로 한 포스트 플레이와 연계 등 장점을 발휘하며 아시아 팀들과 경쟁을 이어나갈 대표팀에서 하나의 옵션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강인이 성장한 건 그 덕분 PSG 감독의 감사 인사, 수비 중요성 가르쳐줘서 하비에르 아길레 마요르카 감독 덕분에 나도 혜택을 누리고 있다. 루이스 엘리케 파리 생제르맹 감독이 이강인의 전 스승에게 감사 인사를 남겼다. 스페인, 코페는 22일 한국 시간 엘리케 감독은 이강인이 아길레 감독과 함께 많이 발전했다고 말했다. 라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엘리케 감독은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에서 개인 방송을 하던 도중 마요르카와 아틀레틱 빌바오의 코파델레이 결승전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
그는 모두가 마요르카 대신 레알 소시에다드가 결승에 오를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라. 마요르카는 좋은 팀이다. 훌륭한 감독과 함께하는 팀이고 아주 흥미로운 팀이라며 치열한 승부를 예상했다. 마요르카에서 활약했던 이강인 이름도 나왔다. 엘리케 감독은 이강인은 아기레 감독에 대해 정말 좋은 말을 해준다. 그리고 이강인도 아기레 감독 덕분에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기레 감독은 이강인에게 공격도 좋지만 수비도 단단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준 감독이다. 이강인은 이를 잘 마음에 새겼고 그 덕분에 다른 감독들도 혜택을 누리고 있다. 라며 미소를 지었다. 엘리케 감독 말대로 이강인은 마요르카에서 엄청난 성장을 이뤘다. 그는 지난 2011년 발렌시아 유스 아카데미와 계약을 맺으며 유럽 무대에 발을 디뎠다. 어릴 적부터 두각을 드러낸 그는 2017년 12월 프로 데뷔전을 치렀고 다음 시즌에는 라리가 데뷔에도 성공했다. 이강인 앞에는 탄탄대로만 남은 듯 보였지만 현실은 달랐다. 그는 마르셀리노 감독 밑에서 좀처럼 기회를 받지 못했고 하비 가르시아 감독 밑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강인은 임대로라도 실전 경험을 쌓길 원했으나 이 역시 여의치 않았다. 결국 피터 림 회장을 중심으로 한 발렌시아 보드즈는 비유럽 쿼터 넌 이유를 확보해야 한다며 2021년 그를 자유계약으로 방출했다. 그럼에도 이강인의 재능은 숨길 수 없었다. 발렌시아 최고의 유망주로 불리던 그는 마요르카에서 날개를 펼쳤다. 이강인은 2021에서 2022 시즌 적응기를 보낸 뒤 지난 시즌부터 본격적으로 날아올랐다. 그는 2022에서 2023 시즌 리그 6골 6도움을 기록하면서 한국 선수 최초로 라리가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를 달성했고 공격수 베다트 무리키와 좋은 호흡을 자랑하며 순식간에 에이스로 발돋움했다. 특히 이강인은 여러 포지션을 소화하며 재능을 꽃피웠다. 마요르카라는 약팀에서 살아남기 위해 수비력도 갈고 닦았다. 약점으로 지적받던 수비력과 활동량은 오히려 강점 중 하나가 됐다. 피지컬까지 키운 이강인은 완성형 미드필더로 발돋움하며 라리가 올해의 팀 후보에도 이름을 올렸고 이달의 선수 후보에도 2차례나 선정됐다. 그의 눈부신 성장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보냈고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울버햄튼 원더러스, 아스톤 빌라, 레알 소시에다드, 레알 베티스 등 여러 팀이 관심을 드러냈다. 최후의 승자는 PSG였다. 루이스 캄포스 디렉터가 직접 이강인 영입을 밀어붙이며 경쟁에서 승리했다. 이적료는 2,200만 유로, 약 313억 원이었다. 추후 캄포스는 이강인을 데려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일정 이적료를 초과해서 낼 수 없었다. 라며 난 스포츠적 관점에서 이강인을 많이 좋아한다. 그는 엘리케 감독이 원하는 바에 잘 들어맞는다. 라고 밝혔다. 마요르카 역사상 최고의 거래다. 이적료 중 20%인 440만 유로, 약 63억 원은 이강인의 몫으로 돌아갔지만 마요르카는 2년 전 공짜로 영입한 그를 팔아 1,700만 유로, 약 243억 원, 가넘는 거금을 얻게 됐다. 마요르카는 선수 판매를 통해 이보다 많은 금액을 챙긴 적이 없다. PSG로서도 이강인 영입은 성공적이다. 그는 좌우측은 물론이고 측면 공격수와 중앙 미드필더 등 여러 역할을 소화하며 다재다능함을 뽐내고 있다. 초반엔 부상으로 고생했지만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고 돌아온 뒤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 무대에서 데뷔골을 뽑아내며 진가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강인은 이후로도 연달아 공격 포인트를 신고하며 주전으로 발돋움했다. 현지 매체는 물론이고 제레미 로탕이나 디디에 도미 등 PSG 선배들도 이강인을 선발로 기용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엘리케 감독 역시 이강인은 작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전방과 후방, 안쪽과 측면에서도 뛸 수 있고 수비도 득점도 할 수 있다. 완전체 선수다. 우리 팀의 빅 사이닝이라고 흡족해 했다. 물론 이강인은 여전히 치열한 주전 경쟁을 펼치고 있다. PSG엔 이강인뿐만 아니라 비티냐나 우스만 덴벨레, 파비안 루이스 등 뛰어난 선수들이 많기 때문. 그럼에도 이강인은 특유의 멀티 능력과 천재성을 바탕으로 엘리케 감독의 믿음을 받고 있다.
올해 초 2023 아시아 축구연맹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복귀한 직후엔 흐름이 좋지 않았다. 이강인은 복통으로 한 경기 쉬어간 뒤 리그에서 2경기 연속 선발 출전했지만 이렇다 할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다. 렌전에서는 후반 시작과 동시에 교체됐다. 그 다음 모나코전에서는 아예 후반 41분 투입됐다. 하지만 이강인은 실력으로 자기 자리를 되찾고 있다. 그는 소시에다드와 UCL 16강 2차전에서 날카로운 패스로 킬리안 음바페의 골을 도왔고, 직전 경기였던 몽펠리에전에선 환상적인 왼발 가마차기로 시즌 4호 골을 뽑아냈다. 그 덕분에 이강인은 리그왕 2주의 골 탑 5는 물론이고 2주의 팀에도 이름을 올렸다. 한편 이강인은 마케팅 측면에서도 PSG 복덩이나 다름없다. 그의 유니폼은 음바페 못지않게 팔렸으며 서울엔 PSG 플래그십 스토어가 열리기도 했다. 리그 1은 PSG가 진정한 슈퍼스타를 얻었다고 주목했고 PSG 토크 역시 이강인을 금덩이에 비유했다.